네, 최경희 샌드 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를 부른 여성을 처벌했다고 밝힌 북한의 내부 교육용 영상을 저희가 단독 입수를 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루안시에서는 고향집 달밤에라는 노래를 우리식이 아닌 남조선 창법으로 제멋대로 가공해 부른 것으로 하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신모에 대한 사상투쟁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인 모습인데요. 대표님, 지금 남조선 창법을 불러서 이렇게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조선 창법이 어떤 창법인가요? 아마도 북한의 창법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서는 북한 창법을 이제 주체적 창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중적인 가요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우상화에 필요한 이런 정서적 리듬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또 같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북한이 만들어 놓지 않는 이런 그 창법을 이제 한국의 가요들을 주로 이제 한국식 창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유행가나 이제 북한의 혁명성, 투쟁성을 좀 배제한 이런 창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말하는 이 한국식 창법이 무엇인지 지난 18년 우리 예술단 공연을 보기 위해 이 평양 관객들이 가득 찼던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보고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가수들의 이 창법을 보셨는데 이 당시 보면은 이 북한 가수들은 성악을 한 듯한 그런 창법을 쓰고 이 한국 가수들은 콧노래도 좀 섞인 그런 창법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런 창법들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한국에 그저 흥행하는 이런 꺾기라던가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서에 많이 스며들 수 있는 좀 자유분방한 창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대중적인 혁명성이 가미된 이런 창법들이 필요하고 네. 또 한국식의 어떤 이제 자유로운 이런 창법보다는 정서적인 창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화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북한이 만들어서 보급하지 않는 이런 가요를 아마도 한국식 창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북한 창법들이 우상화에도 도움이 좀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 호소력이 짙고 네. 또 강한 리듬으로 사람들을 이제 그 프레임에 이렇게 네. 구속시킬 수 있는 또 스스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혁명성, 투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전선동 수단의 강력한 또 그 방법이죠. 네, 지금 이 대표님께서 앞전에 또 공개하신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세 소년 2명에게 12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공개 재판 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면요. 지금 이 머리를 삭발당한 북한 소년 2명이 공개 재판에 끌려 나와서 지금 같은 학교 학생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또 이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이 영상을 처음 입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 입수했을 때 그 정말 충격적인 그 느낌이 두 가지였어요. 네.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르지 않고 네. 그 국민을 상대로 북한 인민을 상대로 모두를 다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다 노출시키는 이 부분이 좀 더 놀랐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 자체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삭발을 하고 수갑을 찬 것은 네. 이미 재판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재판이 끝났고 이제 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체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면서 다시 이걸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또 보여주기 위한 이런 그
뭐 행위를 했다는 것에 네. 좀 놀랐습니다. 네, 이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처벌을 할 정도로 한국 문화가 그만큼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증이라고도 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한국 문화가 이제는 90년대 후반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수십 년간을 계속 이제 스며들고 있고 또 어쩌면 시장 도입과 함께 그 북한 주민의 생활 양식을 지금 바꾸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렇게 북한이 이 한국 문화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이 장마당에서 유통됐던 그런 네.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북한 주민,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체제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TV 테이프나 뭐 이런 카세트 테이프 같이 좀 이렇게 좀 컸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 USB 하나로도 얼마든지 그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이 내부의 어떤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외부적 이연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창법 같은 경우, 이 창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한 인간의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이런 식으로 아주 일상적이고 미미한 것부터 이 개인의 개성이 발현되는 것을 완전 차단함으로써 네. 완전히 인식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북한의 이 체제의 지배 장악력의 그 아주 유효한 수단입니다. 네, 지금 이 대표적인 이 북한의 형제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쿠바에서도 이 케이팝이 유행하고 한국 문화가 많이 유입되면서 이번에 한국과 수교가 전격적으로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걸 보고 북한이 느끼는 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 쿠바라는 나라가 지난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미의 전선에 섰던 국가입니다. 네. 이 북한은요, 이 비동맹 외교라고 해서 네. 반미 반제 공동 전선을 형성해서 이 미국과 대항했던 나라들과 함께 그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자신들의 외교력을 과시해왔거든요. 네. 또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쿠바와 전격 수교를 맺은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고립의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 있고요. 네. 또 북한 주민들도 외부 소식을 다 접하거든요. 우리와 형제국가였던 쿠바가 대한민국이랑 손을 잡았네. 여기서 바로 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아까 전에 2018년 이 쿠바의 미겔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예,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언론에서는 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한중 수교급 충격일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내부 분위기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지도부의 충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중 수교의 그 급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90년 9월에 한국과 이제 구소련이 수교했을 때 네. 자유주의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수교함으로써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도미노 현상 정말 한국과 모두 이제 수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북한이 초조하고 정말 그 갈급했던 네. 이런 형태와 너무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더 이제 큰 고립이라는 이런 상황을 초래됐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이제 더 그 통제를 강화하고 네. 그리고 또 한국을 이제 그 교정국으로 지정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적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딱 바로 다음에 이렇게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면서 네.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국경선이라고 이제 한국과 남북 관계를 국경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국경선은 중국만 있었고 또 러시아와 국경선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까지 국경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국제적 고립을 좀 더 이제 그 폐쇄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폐쇄 정책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통제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차량을 선물한 내용을 북한이 보도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신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네, 대표님, 이게 사실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런 국제사회 비판이 나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이 선물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예. 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적 고립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것이 체제 동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 체제로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든든한 우군이 있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해야 되거든요. 네.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이러한 푸틴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선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은 오히려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이 대북 제재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성가신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대북 제재 해봐야 네. 난 이렇게 고급 차도 쓰고 좋은 술도 마시고 아무 소용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대북 제재가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대북 제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김정은 체제가 자신들의 가신들, 측근들의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선물 공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북한 체제가 지금 매우 초조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판박이인 딸을 늘 시찰하면서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실까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열광적으로 터치 올리는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딸 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영국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딸 주애 위로 아들이 있다. 하지만 이 왜소한 체격이어서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다시 그 과거를 돌려봤을 때 리설주가 등장한 시기가 2012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리설주는 은하수 간현악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네. 그리고 신영경축 음악회 2011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의 딸 김설송, 그건 정식 결혼한 부인에게서 낳았는데 사실 그 모두가 모를 때 이제 김정남도 태어났었고, 김정남이 생모인 이제 고영. 성혜림. 예, 예. 성혜림도 이제 그리고 또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이도 예술인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같은 경우는 선택받은 그 당시 바로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갈 수 있었고 그 무대에 나설 수가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령론에 입각해서 보면은 그거는 바로 이제 그 앞으로 국모가 될지 어떤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는 리설주가 이제 그 무대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때 아들이 정말 리설주의 아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다시 리설주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만큼 그런 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리설주의 아들이 아닌 또 이제 다른 여인이 아들이 아닐까, 이런 네.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담을 소개하는 이뉴스 조아랍니다. 오늘은 경찰의 뛰어난 눈썰미로 금은방 절도범을 단 3시간 만에 잡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